한 해 내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이슈에 집중이 좀 어려웠던 해인 것 같습니다.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혼란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탄핵 정도로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해가 지금 24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유보통합 뭐 이런 아동돌봄의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거가 좀 약간 그 영향을 받는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공동육아에 저기로는 이제 30회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고 이제 정병호 이사장님을 보내드리는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현장의 문화 회복과 그것을 위한 법인의 지원,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 같고요. 두 번째는 30살 공동육아,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유보통합, 그리고 다섯 번째 협동형 돌봄센터,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회복과 법인 지원인데요. 회원조직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신뢰와 협동의 문화회복을 위한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충원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잦은 탈퇴, 아무래도 문화가 쌓이지 않다 보니까 조합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많고 해서 잦은 탈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좀 계획을 해보았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네 가지, 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과 네트워크로 어떻게든지 서로 만나게 하자, 그리고 교육을 좀 더 받게 하자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담회를 다양한 이슈별로 좀 진행했던 게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운영 툴 안내서를 제작해서 게시하는 거,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지원했던 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예산을 특별히 편성했다기보다 그 전에 있었던 특별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깊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는 터전들이 신청하면 법인과 50대 50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터전도 사실 안정적인 터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재편해서 교육 네트워크 지원으로 다시 편성하는 해가 2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교육하는 신청 횟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이다 2023년에 교육 횟수가 확 줄었죠. 내부가 10위권밖에 안 되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2024년에 전체 51건으로 좀 교육 횟수가 확실히 좀 늘어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교육 지원 사업의 신청 현황을 보시면 11개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 수로는 한 33곳이 함께 이제 엮어서 했으니까 그 외에 이제 교육까지 신청해서 이제 51개로 이렇게 늘어난 게 약간 효과가 그래도 있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의 간담회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간담회를 갈 때 주로 이제 부모쪽, 양육자들이 원해서, 조합이 원해서 이제 갔었는데 2014년에는 교사회 쪽에서도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회와 간담회를 했다라는 것이 좀 주요하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 쪽에서도 간담회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어떤 이슈로 간담회를 했는지를 이제 쭉 적어보았고요. 그다음에 또 재무 관리가 점점 이제 사역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리고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구매를 좀 고려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이제 해보았습니다. 근데 공동구매로 딱 연결이 되지는 못했고요. 서로에게 재무 상황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초 정보를 좀 나누고 하고 있고, 지금 운영진 교육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재무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안내서인데요. 안내서는 저희가 이제 장애통합 교육을 한 다음에 장애통합 교육을 위한 안내서를 회본 내용을 쭉 엮어서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성교육 팀들이 또 냈던 것들을 쭉 다시 엮어서 젠더 창으로 공동육아 다시 보기를 연구서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것도 일주일 됐을까요? 사회적 이슈 보고서를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공동육아 연구소, 학습소 모임, 생태연구팀, 컨설팅 사업단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생태 전환과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료시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보 쪽입니다. 홍보는 이제 저희 인사이드 경인에 이렇게 나왔던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홍보 매체 또 공모가 당선이 돼가지고 가판대 이렇게 실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또 이제 자석계 잔치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에 선정돼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뉴스 시작한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콘테스트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영상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총 6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2023년 10월부터 진행이 돼서 2024년 12월까지 약 1년여 동안, 만 1년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두 차례 참여 심사단을 모집해서 심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한 터전을 보면
9개 터전이 참여해서 85개 영상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상금 뭐 600여만 원을 쭉 했을 때 할 만한 곳은 이미 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요즘에 이제 영상 홍보를 하시는 걸 보면 영상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내용도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라고 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을 평가하면 충분히 영상 홍보에 도움을 주는 이 영상 콘테스트의 역할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여서 2024년으로 이렇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들 지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들이 굉장히 성과물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위원회에서는 공동육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안내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시범사업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찼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방모임 안내서를 가지고 이제 안내서를 펼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서를 이렇게 간담회처럼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1차로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2차까지 계획되어서 진행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정책위원회에서는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관련해서 국회의원들하고 굉장히 연대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사업단에서는 회의문화 진행을 7개 회원 조직과 함께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보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30살 공동육아가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살 공동육아는 스케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다, 있다, 바꾸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육아의 선후배 동료들이 일당백의 기세로 우리 사회 인구의 3.5% 기분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사회도 변할 것이다. 내가 이 회사에서는 과장이지만 우리 동네에 가면 내가 이사장이야. 알고 보면 모습이에요, 그죠? 아니 뭐 아이들이 특별히 다른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의 전환기에서 잘 관찰을 해보면 흔히 말하는 세속적 욕망이 다른 애보다는 적구나 뭐 이런 건 느껴요. 그런 데서 뭔가 약간씩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진 돈을 함께 쓰는 데에 아낌없이 풍진하시고 그리고 자주 다양하게 만드시면서 행복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 한 사람, 취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그 나다움을 인정받고 서로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공동육아의 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기회를 알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모두 함께 유열이 어머니냐 축하해요. 함께 어울려 웃음이 피어나고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나들이 갔다가 주워온 돌조리로 모토리도 만들지. 맛있겠다. 나무 그늘은 터전을 졸업한 아이들을 다 기억해 초등 반가운 터전에 일일 교사로 나갔던 일도. 나름아 잘 봐.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덥지 않은 여름에 꽃은 누구보다 쓰고 웃긴 선생님 있으면 좋겠다. 멋진 선생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잘하다 있다 바꾸다 야! 아마 본인이 출연한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테고 오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살 공동육아를 이제 뒤늦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좀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래에 이것을 좀 목적으로 했던, 목표로 했던 이런 면도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30년의 의미와 실제를 확인하는 자리, 그 다음에 현시기 공동육아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학술대회 슬로건으로 저희가 공동육아 유니버스 잘하다 있다 바꾸다라고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동조합이 각 주체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자기 사회 세상을 꾸리고 있는 성장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의미로 좀 부각이 되었던 이런 행사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원 조직과 유대감을 함양하는 자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회의와 기획단 회의를 9차례 걸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사전에 이제 좀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마을 탐방, 이야기 극장, 여러 가지 합창까지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공동육아 좀 여러 어려움을 좀 알리고 지원과 연결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펀딩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후원사 모집도 이렇게 오른쪽 아래 후원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내부의 관심과 후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기획단과 운영위원회와 교사위원회 모든 활동가단이 함께 준비했다라는 것도 있고 학술대회에서도 또 토론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어떻게 이제 무리 없이 진행할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했던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를 보시면 그 총 금액이 한 3,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입 결산이 그렇고 이제 지출 결산에서는 2,790, 2,800 정도가 들어가서 약간 몇백만 원 남는 이런 구조이고요. 이거를 이제 진행할 때 이제 모금으로 진행했었는데 펀딩 수입으로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60만 원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에서 한 1,500을 빼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후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이라는 키워드고요. 우선은 작년에는 이제 그 포럼이 2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20회 포럼, 21회 포럼 이렇게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에서의 참여권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우선 포럼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 공동육아 생태교육의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OU를 인천 한방종합복지관과 맺었고요. 여기 이제 고려인 양육자들이 주로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좀 약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위탁으로는 이제 성남 지역의 시립도담 양지동 지역아동센터를 스탁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경기도 아동 돌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국공립 영유아 기관이죠. 스탁기관과의 해양 관계가 좀 고민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공적 지원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직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으니 여기에서 정기적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의 운영 철학을 강도하자라고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회계에서도 점점 이제 그 행정회계의 그 요구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연구비나 회의비의 기준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의 사업 중에 법인이 이제 출자해서 만든 것이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와의 적절한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현장 지원 사업의 영역 같은 경우가 거의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영역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그 현장 지원 사업 중에 특히 이제 신입지원 교육과 운영진 교육 이것을 연합회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이렇게 용역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보통합이 있었죠. 그래서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2014년에 6월 27일 날 실행 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모든 소관부처가 넘어갔고요. 사회교육통법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교육청으로 이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 지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교육부로 넘어간 것이 실감이 못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중앙부서는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뒤에 그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탄핵 이슈랑 맞물리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음학기라고 해서 영아에서 유아기가 넘어가는 곳에도 이제 학기를 또 이렇게 약간 그 차별화를 두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사교육 남발하는 이런 과정에 우려가 좀 제기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부 면담을 우선 진행했고요. 그게 교사나 양육자 회원들하고 함께 가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와 함께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베이비뉴스 기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토론이나 이런 군데에 활동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아기 스포츠단이 아직도 그 미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또 새로 보궐선거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협동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협동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총회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3월 13일 엊그저께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총회가 너무 직전이라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박수라도 한번 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독원에서 이제 초등감독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나마 총회 직전에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보시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또 이렇게 전광판에 보시면 242명이 이 투표에 참여해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게 이제 복지부하고 소통하면서 복지부랑 안을 만들어서 올린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보시면 밑에 이제 작은 글씨라서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52조 1항 9호부터 13호인데 저희 국가 9호로 끼어든 거예요. 원래 8항부터 13호까지 있었는데 14호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8호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거고 저희가 9호로 지역아동센터 다음호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돌봄센터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반가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칙을 보시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과 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이 구호 시설로 본다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잘 만들면 그 이후에 그거에 이제 합당한 그러니까 시설 기준과 자격 기준을 맞추면 그 이후에는 이제 등록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부칙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등 정책위원회나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대표장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이제 복지부를 방문하기도 하고 남희신 의원실하고 함께 이렇게 탄핵 심판 저런 이제 충성 관련 활동이나 이렇게 남희신 의원이 또 단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지방문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가 또 이제 협동돌봄센터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들을 알리는 합동 설명회나 그다음에 영상 공모전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이제 앞에 또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결산이 설명을 드리면 후원금이 이 매에 한 10% 정도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아동 수가 줄어서 회원 조직들이 어렵다 보니까 회원 수가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후원금이 정기 후원금이 이제 3억 2천 이 정도였고 그다음에 활동 후원금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공동기관 활동 후원금이 작년에는 23년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좀 매해 이제 이 활동 후원금의 정도에 따라서 좀 결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들었고 올해는 이게 이제 많지 않아서 이제 마이너스가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교육운동 후원금은 이제 회비에 같이 들어오는 후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회보 출판 정기 기탁 사업 후원금은 저기는 이제 우리놀이 어린이집에서 해산하면서 후원을 3년 동안 해주셔서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후원금이고요. 현장 조직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넘어갔잖아요, 연합회로.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가 줄었습니다. 교육연구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학교나 이런 교육 사업들이고요. 전체 행사 사업에 3,400 들어가 있는 것이 30살 공동과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 사업은 저희가 낸 책들이 이제 한 1년에 팔린 거, 여기 이제 25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프로젝트 사업은
수입 결산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하게 수입 지출이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재산 조성 사업이 저희가 재산 조성 그 금액을 계속 그 적립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선살 공동유가 진행하면서 그거를 털어 써가지고 마이너스 1,2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500 경상에서 빠진 금액이 저기에서 빠져가지고 저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 결산은 이제 9억 5,8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결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이제 2억 4,400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법인 활동비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인건비, 운영비, 법인 활동비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헌장조직 사업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수입 지출 똑같은 사업이고요. 교육연구원 사업도 그렇고 전체 행사 사업도 그렇습니다. 30살 공동유가 돈이 그대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출판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회고 때문에 회고는 이제 그 돈이 따로 들어가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앞에서 그 우리노래에서 지원한 거 빼고 1,000 얼마가 지금 그 지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사업, 연대 사업은 이제 저희가 연합회에 후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그 저희가 100% 후원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 들어가는 게 연대 사업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의 조금 소소하게 들어가는 회비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가 컨설팅 사업단에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본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거의 앞에 수입과 지출이 나가고 감가상각이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100 정도가 났고 부설에 이제 소소하게 들어있는 마이너스까지 합해서 7,500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이제 적혔는데요.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그 저희가 2017년인가 2018년 정도에 회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올리면서 5년 예상을 하고 5년 동안 이 회비가 소진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다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그걸 이제 약간 비월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탕진하면서 이제 쓰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오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요번에 이 저출생이 심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무국에서 이제 사업 규모를 계속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2024년이니까 한 3, 4년을 더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사무국의 그 사업 구조 조정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3년 같은 경우는 평생 저희가 우리가 어렵다, 법인이 가난하다, 어렵다라고 이제 소문을 냈더니 평생회원을 굉장히 많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저희가 봤을 때 올해는 4명이었잖아요. 근데 23년에 11명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어린이들이 줄고 있어서 그런 것 좀 마음 아프긴 한데 해산하는 어린이들이 해산하면서 또 법인에 기부를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그 두 어린이집이 축복하고 하늘 어린이집이 기부를 해주셨는데 그 돈이 상당했습니다. 한 거의 5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있어서 2024년 지출 결산에서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표가 나지 않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계산할 때 한 해 이 경상으로 볼 때 항상 한 3, 4천 정도는 매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금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후원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타 돈들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좀 표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살 공동유를 하면서 경상에서 돈을 1,500 정도 뺐을까 보니까 그게 좀 더 눈에 확 띄는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어서 보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7,100인데 저희가 경상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딱 그 회비와 저희가 나간 돈하고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한 3,900 정도가 마이너스였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사회에서도 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셨고요. 감사 보고서 이렇게 썼으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겠구나라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2025년에는 좀 모금 활동, 이제 감사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모금 활동에 대해서 기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이제 이 재정을 좀 고민하는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중장기 이 계획이 이제 사업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있는 해라 그 중장기 계획에서 법인의 전망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특징을 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된 전국 혼란으로 좀 지체된 사회적인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제들이나 사회의 비전이 좀 새로 논의되어야 할, 논의될 수 있는 이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전망을 좀 봐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공동육아에도 좀 새로운 비전과 방향 정리가 필요한 해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5년씩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니까 2025년에는 2030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당이 또 있는 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로 열리는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의 연결을 다시 공고히 하는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큰 이슈 속에서 이제 묻히기 쉬운 유보통합이나 늘보학교, 협동늘봄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어떻게 지켜보고 잘 대응할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살펴보면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의 지원이 이제는 회원 조직의 안정, 그러니까 교보육의 안정이죠. 교보육의 안정과 그 다음에 공공성을 위한 지원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지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한마당, 그 다음에 유보통합 협동돌봄센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2030년까지 이를 보면 2030까지가 저희가 그 보육사업 안내에서 인구가 언제까지 줄 것인가를 보면 2030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지금 또 약간 좀 출생률이 올라가가지고 기대가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가 인구 축소기일 것이다. 그리고 약간 조정기로 이후에는 좀 나아지는 이런 시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할 시기다라는 게 첫 번째 특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사회 문화를 회복을 해가는 시기가 2030까지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육아 내부적으로는 볼 때 약간 불안과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 속에서 공동육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리고 이제 시대에 맞는 공공성을 좀 더해가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중장기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화두는 뭘까를 보면 우리가 그 30년 된 시민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된 시민단체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자발성과 유연성의 부족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자발성이 제가 굉장히 뛰어난 조직이었었는데 이제 오래된 시민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발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이 이제 오래된 시민단체가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화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대와 세대의 분위기 이제 요즘에 세대의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분위기를 어떻게 잘 담은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구 조정기라고 이제 생각하는 2030까지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 특히 조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민하면 우선은 방식을 새로이 해야지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목표와 방식은 목표는 우선 첫 번째는 비전을 다시 정립한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앞섰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보편화된 이런 비전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세대와 세대의 분위기를 담아서 어떻게 자발성을 잘 지원하도록 할까 이런 것이 있고 이건 이제 방식이죠. 또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는 공동육아의 각 영역들이 어떻게 잘 섞이고 엮이게 만들까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조직의 연결과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서로 어떻게 잘 배우게 할까, 경력과 세대가 지역과 역할이 다 어떻게 서로 다 만나게 할까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당사자 조직이니까 당사자가 자기 위치에서의 정체성과 원칙을 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요거까지가 이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좀 보면 총회에서 승인이 나면 4월에는 이제 중장기 팀을 좀 모집해서 공지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모집에서 첫 모임에서 이제 2025를 좀 평가해야겠죠. 2025를 평가하고 과제를 좀 도출해서 과제별로 팀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팀별로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를 예시로 한번 이제 전망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법인 전망이 고민되겠죠. 그래서 법인 전망과 조합 모델과 교육 프레임과 교사의 문화는 또 이제 교사의 문화 같은 경우는 페나회에서 고민을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교육 프레임은 또 연구소의 이분이 교수님 또 고민을 시작하셔서 요거까지 합해서 이제 중장기의 고민을 다시 좀 이제 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주주활동으로 예시로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팀으로 꾸려진 이 모집한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올 것이다라고 반드시 믿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법인 전망팀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나 위원회 대표가 같이 하면 어떨까? 조합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조합 대표자 회의나 조합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장직동 이런 사람들 같이 하면 어떨까? 교육 프레임은 이제 문화 세미나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 팀이랑 그다음에 교사의 문화는 페다회가 이제 교사들이랑 여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페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페다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또 다른 페다회도 다른 교사회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다음에 12월쯤에 이제 전체 회의에서 주제 활동을 공유하고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1월 교사회 대회나 그 다음에 2월에 운영진교 이때에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면 이렇게 1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았고요.
그게 이제 중장기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 조직에 대한 지원으로는 저희가 그 작년에 했던 교육 네트워크 지원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장해서 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육아 공동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안내서와 그다음에 이제 연구는 교육 프레임 짜기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위한 지역 중에 이제 교육 지원 사업은 그 교육 네트워크 지원은 이제 그 두 터전 이상이 한 교육을 할 때 법인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창안이 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진행이 돼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특별운영 지원 사업을 그 예산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시 이제 재편해서 특별운영 지원 사업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양육자 현장학교나 그 다음에 그 운영지원 컨설팅이 좀 새로 개편이 돼서 운영지원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 운영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 터전에서 현장에서 우리 터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운영지원 컨설팅을 준비를 하였고요. 이게 이제 저희 각 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 안내서로 다 제작한 이런 것들과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이제 총 1회에 한번 지원을 할 테니 신청하셔라라고 이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네트워크와 교육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양육자 현장학교가 지금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현장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교육이 있죠. 그래서 교육 활동 중에 그동안에 그 양육자들이 주로 지금 현재 받고 싶어하는 교육들을 선별해서 이제 3회,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정도 이렇게 그 같이 좀 저렴하게 이제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기획을 해서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 신청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양육자 현장학교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비장애 통합교육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교육을 이게 3강, 그래서 영유아 초등을 나눠서 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공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홋카이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30살 공동육아 그 영상에서 일본 분들 가족부 보육원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함께 이제 그 연계를 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지금 8월 18일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으로 해서 공지가 되었고요. 이것도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운동과 공동육아 보육의 연계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차다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기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육아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회원들에게도 이렇게 해외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디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고, 또 비용이 또 고민되실까봐 제가 적어놨습니다. 100% 자비로 진행이 된다. 다 비행기표 제가 끌어서 간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공동육아 한마당입니다. 올해는 9월 27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처음 그 코로나 이후에 1회 한마당에서 평가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더라. 한마당은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번째 한마당은 우리가 유대를 함양하면서 즐기는 한마당을 어떻게 할까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도록 좀 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은 2025년의 유보통합은 좀 그 변수가 굉장히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영유아를 분리하려는 움직임, 특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국공립 유치원하고 함께 해가지고 연령 분리, 영유아 연령 분리죠. 요거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요거는 이제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과 영유아 교육과정 학회, 사교육법정은 없는 세상과 함께하는 영유아 교육 프로, 이런 관계 단체들하고 연대를 하면서 이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협동돌봄센터죠. 그래서 협동돌봄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보건복지부와 소통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 그 돌봄센터의 양식을 얼마나 잘 가져갈 것인가를 협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 돼서 실제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25년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방과 후 정책위원회나 교사회, 조합들과 함께 시설, 자격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방과 후에 실제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전체 규모를 저희가 지금 10억이죠? 10억
규모로 이제 편성을 해보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작년보다 좀 규모가 커진 이유가 한마당이 들어가 있어서 한마당이 중간에 이제 4,2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당 규모가 있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회원 그 후원금 규모는 전체 회원 정기 후원금은 저희가 축소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 줄여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공동유가 활동 후원금이 이제 작년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높이 잡아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좀 높이 잡아보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금액들이 이제 다 사업 예산이라서 작년에 했던 금액을 수입과 그다음에 이제 지출로 이렇게 잡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정기 후원금 영역이 한 28.9 정도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예산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운영비나 이런 것도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수입과 지출과 연관된 것들이고 앞에 이제 한마당 사업이 들어와서 이것도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규모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업 그 예산 이제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발표드렸습니다.